안녕하세요. 차트 심리학 저자 인생 한방입니다. 2024년 하반기 미국 주식 투자 전략. 오늘의 종목은 쿠팡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고생도 참 많이 한 종목입니다. 이제 쿠팡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와 있는 뉴스들 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는 요금 인상이었죠. 요금 인상을 했는데, 회원 요금 인상을 했는데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고? 얼마 안 올렸습니다. 솔직히 유튜브 요금 인상한 거 보니까 와, 엄청나게 올리던데요. 예. 거기에 비하면은 크다고 올렸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올려도 된다. 왜? 편리함도 있지만 공짜로 쓰고 있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쿠팡 플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는 솔직히 컨텐츠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볼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리고 좀 강력한 컨텐츠는 없지만 잔잔한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꼬꼬무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냥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도 있었고요. 그죠? 예. 그거 뭐였죠?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SNL 이런, 또 그 다음에 스포츠 중계 이런 것들, 의외로 다른 OTT에 가입해서 보는 것보다 의외로 볼 게 많고, 그리고 TV를 또 안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의외로 찾아볼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인상 별로 신경 안 썼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뉴스 보겠습니다. 역대급 실적에 임원들 보너스 두둑하게 준다. 네. 쿠팡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죠? 네,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임원들 보너스를 주고 있답니다. 돈이 남는다는 얘기고요. 얘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뭐냐면 돈 장사하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회비 받으니까 그거 다 현금이잖아요. 그 다음 포인트도 있고요. 그죠? 그것도 다 현금이에요. 돈 미리 받고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배달 관련된 쪽에 또 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좀 빌려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쪽에서도 이자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받는 거는 바로 받습니다. 그쵸? 근데 또 결제하는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한테, 중소상인들한테, 기업들한테 주는 기간이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있을 겁니다. 바로 주진 않거든요, 보통. 저도 이제 책을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다음 달 중순이나 돼야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뭘 하느냐면 현금을 가지고 그 돈을 굴립니다. 이자도 또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쿠팡을 단순히 뭘로 보면 안 되냐면 쇼핑몰로 보면 안 됩니다. 쇼핑몰 보면 안 되고, 이제는 현금을 쥐고 돈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실적이 좋답니다. 보너스 두둑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주주였기 때문에 양전한 지 꽤 됐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보너스 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소비자 기만, 고객을 위한 것이냐, 쿠팡 PB 부당 우대, 심사 쟁점은,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쿠팡이 갑질을 했다는 둥,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둥,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최근에 알리테무 얘네들 웹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일단 중국 제품이잖아요. 그죠? 중국 제품이, 일단 우리 설명이 막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돼. 일단 첫 번째. 그리고 그 재료가 뭔지 솔직히 믿음이 안 갑니다. 아무리 싸도 저는, 일단 뭐, 그 웹에 있는 비주얼 자체가 이제 또 마음에도 안 들기도 했고, 그리고 제품을 살려니까 참 못 사겠더라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쿠팡은 이 어마무시한 대한민국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여행을 다니면서 해외 여행사나 뭐 해외 호텔, 좋다는 호텔들도 많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한국의 항공사들 서비스 너무 좋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서비스 쩝니다. 다른 항공사들 비하면 진짜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호텔들 5성급 호텔 가면 진짜 돈을 낼만 합니다. 그런데 해외 나가서 5성급 호텔 가봐도 그렇게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까다로운 한국 사람들에게 맞춰서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서비스는 전 세계 최고의 서비스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쿠팡이 한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쿠팡의 서비스가 점점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서비스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어떤 감독 저는 나쁘다고 생각 들지 않고요. 반대로 생각해서 테무나 알리 같은 경우에 이런 감독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사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봅니다. 그리고 여기 알고리즘 이렇게 돼 있는데 쿠팡을 오래 쓰시는 분들이 이제 느끼는 편리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했어. 그럼 검색 최상단에 나오는 게 보통 뭐냐면 회원인 경우에 뭐 총알 배송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그거를 선택하게 되고 상단에 있는 걸 선택했는데 제 경험으로 그렇게 실패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제 쿠팡을 검색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없어. 왜 그러냐 하면 쿠팡 같은 경우에 AI로 이제 잘 팔리는 물건, 인기가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류창고, 지역 물류창고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심에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의 물류 상품에 AI로 분석을 해서 얘는 잘 팔리고 좋은 제품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제품이 이미 우리 동네에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알 배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총알 배송을 선택했을 때, 상단에 나온 걸 선택했을 때 그렇게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서 이제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네이버에서 상품을 검색했을 때 그 수많은 상품들을 검토해야 돼요. 검토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검색해서 또 리뷰도 봐야 되고 블로그도 봐야 되고 여러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처럼 너무 바쁘다든지 너무 귀찮다든지 그런 경우에 쿠팡에서 보여주는 물건 자체가 꽤 괜찮은 그런 물건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단순히 빨리 오기 때문에 쿠팡을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편하다는 거거든. 내가 고민해야 될 걸 쿠팡이 다 해줬다는 얘기야. 그런 면에서 다른 한국에 있는 다른 쇼핑몰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위에 있다는 거야. 그러한 시간에 대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회비를 내는 것은 그렇게 아깝지도 않을 뿐더러 배송료도 싸잖아요. 배송료 없잖아요. 아예. 이제 그런 면을 생각했을 때 뭐 한 달에 몇 개만 불러도 본전 뽑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전에 쿠팡 플레이를 볼 수 있으니까 이건 너무 해자죠 사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든다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비 올렸으니까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뭐 서울이나 뭐 굉장히 뭐 경기권에 있는 그런 분들은 쿠팡을 쓸까 말까 뭐 회비를 내야 돼 말아야 돼. 왜냐하면 거의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쿠팡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뭐 대전 거쳐서 뭐 오다 보면 뭐 3일 오기도 하고, 이제 저처럼 이제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기다리다 미쳐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쿠팡 물류창고가 제주도에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바로 발송하기 때문에 오늘 좀 일찍 부르면 오늘 오기도 하고, 늦어도 내일이면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은 서비스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가 보이는 것만 보면은 쿠팡 별로다라고 생각하지만, 쿠팡 그동안에 정말 많은 것을 준비를 했다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쿠팡을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쿠팡에 이제 먹거리 최대 70% 할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이마트, 신성식품에서 굉장히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이마트를 쿠팡이 누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도 물류창고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 신선 제품을 주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냉동 보관해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런 차가 아니야. 그냥 일반 트럭인데 물류창고가 워낙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포장만 해서 아이스 그거 넣어가지고 바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식품에서도 이마트를 쿠팡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동안에 쿠팡이 돈을 정말 많이 썼잖아요. 물류창고에. 정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무료 뭐 이런 배송비 이런 거 하면서 손해를 본 듯 하지만, 그동안에 그런 전략이 이제는, 다른 경쟁사들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리테무 공세에도 국내 쇼핑몰 날았다. 뭐가 잘 팔렸나 보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들어가 봤더니 물건을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 제가 뭘 검색을 해봤냐면, 탁구채? 탁구채를 이제 제가 요즘 탁구를 또 진심으로 치고 있으니까, 탁구채를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가 쓰는 탁구채랑 손잡이가 좀 달라.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뭐, 별 5개, 별 6개, 별 7개, 뭐, 이런 또 이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의 이제 중국스러움이 있는데, 참 손이 안 가더라고. 예.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올리는 분들 보니까 액세서리 같은 거 중국에 샀다라고 얘기하는데, 불안해서 그거 쓸 수 있나요? 저는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게 성분이 뭔지 알 수도 없잖아요. 막 수원이 엄청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찜찜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소비자들의, 이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고, 또 공정위에 또 이런 또 감독을 받는 그런 쿠팡이 중국에 있는 테무나 알리보다는 훨씬 더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별로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알리테무 뉴스가 나왔을 때 제가 팔았던 종목은 쿠팡이 아니었어요. 제가 팔았던 종목은 아마존이었어요. 제가 미국 주식 아마존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리테무가 뜬대. 와, 그럼 우리만 뜨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미국에도 난리 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날 아마존을 팔았어요. 아마존보다 저는 쿠팡이 생존력이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사실은. 미국은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소비라는 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존 주가가 아직 빠지고는 있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쿠팡에 대한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죽음의 다리를 건넜습니다. 20달러 밑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10달러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쿠팡 이 시절의 주주였다면 강한 전후회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예전에 제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서 사팔사팔 하면서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수익을 만들면서 물린 것들 손실을 좀 빼내고 있었고요. 지금 최근에는 지금 올라가서 한 10몇 프로 정도 수익 중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동지들 잘 참으셨습니다. 이걸 참으셨습니다. 자, 일단 턴 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턴 어라운드 해서 올라갈 걸로 기대했지만 다시 좀 빠졌다가요. 이제는
돌파를 일단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이제 좋은 날만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1달러가 현재 지지 라인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20달러로 지켜줄 것 같고요. 만약에 20달러까지 좀 빠진다? 그러면 뭐 조금 사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차 고점은 25.3입니다.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30.1입니다. 30달러 조금 밑에 오면 저도 좀 물량을 덜어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량이 좀 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뭐 매수를 좀 기다리고 있다 그러신 분은 20달러까지 오면은 한번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1차 매수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어디서 팔면 좋을까? 굉장히 싸게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10달러 밑에서 사가지고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 지금 뭐 거의 뭐 2배 이상 수익 났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자, 어쨌든 그런 분들 25.3달러에 원금 매수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쁘게 이익 실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조금 더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30달러 정도 오면은 원금 매수하든지 아니면 이익 실현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기도 좋죠? 매수할 가격 20달러. 짧게 먹고 나오실 분 25달러. 저처럼 조금 더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30달러 전후에서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쿠팡에 대한 부분은 저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냐면 잘 견뎠다. 저 앞에 있는 쿠팡 영상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게 견뎠거든요. 잘 견뎠고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다. 앞에 말씀드렸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잘 한번 되새겨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는 이제 돈 장사를 하는 기업이다 라는 개념을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쿠팡이 다른 쇼핑몰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쿠팡의 발전 과정은 옳았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쿠팡은 더 좋아질 것이다. 왜? 이제 현금이 있는 기업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고요. 그 돈을 가지고 뭐 이자만 받아도 괜찮고요. 이자가 아니고 뭘 해도 또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쿠팡의 미래는 꽤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작가 인생한방이었습니다.